네, 이번에는 우리 4-5절을 봅시다. 아, 4-5절에서는 이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중력에 대해서 나와 있죠. 중력은 우리 다 알고 있죠.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는 다 중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로부터의 중력. 물론 우리 다른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는 서로 다 중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친구나 우리 뭐 집이나 이런 것도 다 우리에게 중력을 모든 물체가 중력을 가하고 있는데 그 힘이 너무 약하니까 우리는 잘 못 느끼고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지구로부터 가해지는 중력은 아주 강하죠. 그죠? 우리 몸무게만큼의 힘을 줘야 우리가 이제 버틸 수 있는데 그 힘이 바로 이제 중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면 그럼 중력은 어떻게 구하는지 4-8식에 보면 물론 이제 자세한 건 뉴턴의 중력 법칙을 공부해 줘야겠는데 그냥 지구에 있는 우리에게 작용하는 중력은 mg로 쉽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 이거를 이제 무게라고도 합니다. 여기 같은 mg를 그냥 이렇게 쓰면 무게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게가 일어나는 것도 역시 이제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무게 그러면 중력의 크기다. 일반적으로 그냥 중력이다. 이렇게 알아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구하는 방법은 mg를 곱해주는 겁니다. m과 g. g는 잘 알고 있죠. 중력 가속도. 그렇죠? 중력 가속도가 되고 m은 질량이 되고. 화살표가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해서 구해주시면 되고 방향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지구가 당기는 방향이 바로 이제 중력의 방향이 되겠죠. 지구 중심 방향 또는 평면에서 보면 뭐 수직 아래 방향 이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무게라고 나오잖아요. 무게는 우리 웨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W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뭐 소문자 또는 대문자로. 뒤에 가면 일이 있어요. 워크죠. 워크. 그래서 일이 주로 이제 대문자 W로 표시하기 때문에 얘도 대문자로 하면 좀 헷갈리죠. 그래서 자주 쓰는 거는 아니지만 일단은 그냥 W라고 여기서 써놨어요. 그리고 어, 이게 뭐예요? 중력이죠. 무게는 중력과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중력의 크기와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게도 벡터로 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벡터가 아니라 그냥 중력의 크기다라고 이렇게 해놨고 G 값은 우리가 알고 있죠.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되겠고요. 어, 태양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2.74가 돼 있는데 이게 잘못됐어요. 이 값이 아닙니다. 태양은 달이 1.6이잖아요. 이거 왜 이런가? 예. 예,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1.6이에요. 그리고 태양의 중력 가속도는 이게 2.74가 아니라 아마 274일 거예요. 274. 엄청나게 큰 중력 가속도를 갖는데 잘못 나와 있네요. 이런 교재가. 자, 이렇게 보시고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량이 있잖아요. 질량은 2kg인 이 질량은 물체의 관성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중력과 관계없이 항상 이런 관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체의 이제 기본적인 성질이죠. 근데 이게 지구에 있으면 지구의 중력 가속도 g를 곱해서 이 g라는 무게가 되는 거고 달에 있다면 달의 중력 가속도를 곱해서 2 곱하기 1.62니까 한 3.2뉴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지구에서는 약 20뉴턴이 되죠. 예. 그런데 태양 근처에 가면 한 540 뉴턴 정도로 아주 커지는 거죠. 그래서 무게는 중력 가속도에 따라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얘가 나와 있네요. 65kg인 질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지구 표면에서의 무게는 g를 곱해서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곱해서 637 뉴턴이 되는 거고 달에서는 이게 1.62만 곱해지겠죠. 그러면 105 뉴턴이 되니까 6분의 1보다도 더 작은 그런 무게가 되겠죠. 아주 가볍네요. 그죠? 달에 가면 우리는 뭐 깃털처럼 방방 뛰어다니고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근육이 되는 힘은 똑같은데 우리 무게는 낮아지니까 줄어드니까 높이 뛰게 하면 막 건물만큼 그죠? 올라갈 수도 있고 아주 좋겠죠. 예. 예제 4-4번 보면 화성 탐사선
큐리어시티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한 꽤 오래됐네요. 여기 2012년이니까 10년 거의 됐는데 지구에서의 질량이 900kg이에요. 이 지구에서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지구든지 어디든지 다 질량은 900kg입니다. 달에서도 화성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화성의 중력 가속도는 지구의 3분의 1이에요. 한 3.74에서 3분의 1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그래서 역시 화성에 가도 우리는 방방 뛰어다니면 아주 높이 뛰기도 아주 높이 멀리 뛰기도 20m, 30m 멀리 뛸 수 있다고요. 우리가 뛰면 그 정도로 화성 20m까지는 좀 심했나요? 15m까지. 근데 이제 육상 선수들 멀리뛰기 육상 선수들은 정말 한 50m까지 아마 뛸 수도 있을 겁니다.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이제 작아지니까 공중에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길기 때문에 그만큼 멀리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차원 운동 우리가 공부할 때 최대 투사거리는 V0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렇죠? V0 제곱. 그러니까 그리고 중력 가속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력 가속도에 비례하게 돼 있네요. 비례. 그렇죠? 그죠? 중력 가속도의 반비례. 그러니까 중력 가속도가 3분의 1이 됐다면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거리도 3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10m를 뛴다. 육상 선수들은 거의 막 10m 뛰잖아요. 물론 이제 10m보다 좀 덜 되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 가면 거의 25m 뭐 이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100m 달리기가 문제가 아니라 뭐 엄청나게 멀리 가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게는 어때요? 무게 간단히 mg 지구에서는 이만큼. 화성의 중력 가속도를 여기 써주면 되는데 화성의 중력 가속도를 똑같이 g라고 표시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g라고 쓰는 건 9.8만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만 g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화성 화자를 이렇게 첨자로 써줘야겠죠. 밑에 이렇게 화성이라고 그래야죠. 그냥 한번 똑같은 값이 돼버리니까. 네. 다음으로 수직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직력 또는 수직항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쭉 내려가 보면 이건 이제 그림으로 보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90페이지 가보시면 4-19번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책상면 위에 이런 물체가 올려져 있죠. 그러면 이 물체는 책상면과 서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접촉력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물체는 지구가 가하는 중력을 아래로 받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와 있는 대로 책상면이 이제 위로 받는 힘을 이렇게 책상면으로부터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 힘을 수직항력 또는 수직력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책상이 없다면 물체는 중력만 받아서 아래로 그냥 뚝 떨어지겠죠. 책상이 있으니까 책상의 면이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과 면이 접촉한 경우 이때 작용하는 힘은 항상 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수평 방향으로도 힘이 작용할 수 있는데 그 힘은 우리가 수직력이라고 하지 않고 수직 성분의 힘만 골라서 그 힘을 수직력이라고 하게 되죠. 여기 B번에 자유물체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이렇게 그려놓은 그림을 자유물체도라고 하고 그럼 이 힘은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아래로 중력, 위로 수직력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릴 수 있겠죠. 이제 펜으로 여기다 직접 써줘야 돼요. 여기 이제 FG 위에 FN 이렇게 이제 써주면 표시를 해주면 더 좋겠네요. 자 그리고 20번에 가보면 이 그림은 접촉면이 지금 이렇게 접촉면이 기울어져 있죠. 그랬을 때 이 면에 수직하는 힘은 이런 방향이 되겠죠. 방향을 항상 잘 유의해야 됩니다. 중력은 뭐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그대로 아래쪽 방향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유물체도 그림을 또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내려가 보면 이런 식이 나오는데요. 이때 이 19번 이 그림을 가지고 식을 만들었는데 수직력은 위로 작용하고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니까 여기는 이제 합력을 뉴턴의 제3법칙을 적용했다는 얘기는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요
요 경우 보게 되면 물체는 책상을 밀고 책상은 물체를 밀겠죠. 그래서 그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이에요. 책상이 물체를 밀면 물체도 책상을 아래로 민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3법칙에 관련된 그림을 따로 그리진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이 물체죠.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모두 체크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는 거죠. 3법칙이 아니라. 이게 잘못됐네요. 그렇죠? 3법칙이 아니라 요거를 2법칙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이 법칙을 적용하면, 이 법칙이 뭐예요?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합력을 이렇게 구해주는 거죠. 힘을 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힘을 구하면 지금은 이제 물체에 적용한 거죠. 위쪽으로 FN이 가해지죠. 플러스 FN을 여기 써주는 거고, 아래쪽으로 FG가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다 정해져 있으니까, 이게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계산해 준 거고, 그럼 오른쪽에 가면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하면 이게 이렇게 벡터 표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벡터 표시가 안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식에 F 대신 mg를 대입하면 그랬는데, F 대신 mg를 대입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FG 대신에, 오타가 맞네요. FG 대신에,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대신에 mg 넣은 거죠. mg. 이렇게. FG의 크기 mg. 네, 그래서 여기도 벡터 표시가 이렇게 좀 생략이 돼 있네요. 이렇게 다 해줘야겠죠. 여기에도 이렇게 다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FN은 mg를 이항하면 오른쪽으로 mg가 오게 되고, ma는 그대로 오른쪽에 남아 있겠죠. FN의 크기를 구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 물체가 정지에 있다면 가속이 되지 않는 거니까 AY가 0이 되겠죠. 이거 AY예요. 이거 이렇게 그렇죠? AY가 아예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0 집어넣으면 여기 FN은 그대로 mg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중력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여기 이제 이 그림으로 가보면 어때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이게 정지하고 있다면 무게하고 똑같은 힘을 책상면에 받쳐주고 있겠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경 정지하고 있다면 FN은 mg와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mg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책이 조금 오타나 이렇게 부족한 정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 더해보시고, 다음에는 장력으로 가보겠습니다. 장력은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우리가 이제 텐션이죠. 텐션. 우리가 좀 텐션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기계적인 것의 텐션은 줄로 당기는 힘을 텐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리에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줄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줄이. 그럼 줄은 물체를 오른쪽으로 당기겠죠. 오른쪽에 줄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줄로 당긴다는 건 여기서 이제 손이 당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손이 줄을 이용해서 당기는 거기 때문에 물체도 손을 당겨야겠죠. 이렇게 표현한 게 이게 바로 뉴턴의 제3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TT 같은 크기의 힘이 서로 반대. 근데 도르래가 여기 있기 때문에 도르래 쪽으로 둘 다 이렇게 힘을 받게 되겠죠. 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찰력이 나오죠. 마찰력은 여기 잘 보시면 우리가 교재에도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 요 그림 보면 이제 마찰력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책상면 위에 책이 있어요. 책. 제가 관심 있는 건 바로 이 책입니다. 책에 가해지는 힘을 이제 다 체크를 해봐야겠죠. 지구가 당기니까 중력 있겠네요. 중력 이렇게 그려줘야 되고, 화살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면 되고, 면 위에 있기 때문에 면이 수직 방향으로 가는 수직력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뭐 이건 줄로 당기고 있으니까 장력이 있는 거죠. 이 힘은 장력이에요. 장력. 아니면 손이 당기는 힘, 손이 수평으로 당기는 힘인데, 이거는 이제 손이 당기는 힘이고,
그런데 오른쪽으로 이제 끌려갈 텐데요. 끌려갈 텐데 힘이 너무 작거나 그러면 안 움직이겠죠. 그 이유는 이 책상면이 끌려가지 못하게 왼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상면이 가하는 왼쪽 방향의 이 힘이죠. 이 힘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거를 마찰력이라고 하는 건데, 마찰력은 이 면에 대해서 항상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수직력이었죠. 그래서 면이 가하는 힘은 두 가지가 있게 돼요. 수직 방향으로 가는 수직력, 수평 방향으로 가는 마찰력. 그래서 이렇게 이를 더하면 어떤 힘이 되겠어요? 이걸 더하면 우리 평행사변형법을 쓰게 되면 이렇게 대각선 만들어서 이렇게 가해지는 힘이 되겠죠. 더해지는 힘. 이 힘이 바로 면이 가하는, 책상면이 가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이제 따라왔을 거고요. 그런데 마찰력은 잘 보시면 교재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이 힘이 작으면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힘을 점점 크게 해도 안 움직일 수 있겠죠. 작은 힘에서 시작해서 힘을 점점 증가시키는 이 그림이 여기 나와요. 이렇게 아래쪽에. 그래서 여기는 힘이죠. 힘.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을 점점 증가시킵니다. 그러다가 어느 쪽부터 이제 움직이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움직이기 전까지는 힘이 계속 증가하겠죠. 그럼 마찰력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마찰력도. 아시겠죠? 그래서 마찰력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소문자 F로 많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마찰력은 외부에서 가하는 힘, 이게 F잖아요. 오른쪽 위에 힘, 그림이 이 힘이 외부에서 가하는 힘이 커지면 같이 커져요. 같이. 예. 그러다가 이제 움직이기 직전에는 아주 큰 힘이 가해지겠죠. 아주 큰 힘이라는 얘기는 그냥 어떤 힘이 가해질 거예요. 이 힘의 크기가 마찰력의 최대값이 돼서 이거를 우리가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일단 움직이게 되면 즉 미끄러지게 되면 그때는 작용하는 마찰력이 이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는 적은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이런 마찰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운동 마찰력은 미끄러질 때의 마찰력이고 미끄러지지 않을 때의 정지 마찰력은 이렇게 다양한 힘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이게 다 정지 마찰력이 되는데 외부에서 가하는 힘과 같은 크기의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움직이기 직전에 아주 가장 큰 정지 마찰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의 정지 마찰력의 최대값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저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말을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때의 마찰력이다. 정지 마찰력은 요만큼의 크기의 마찰력이고 그 사이에 있는 요런 것들은 다 정지하고 있을 때의 마찰력은 다 정지 마찰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제를 봐야지만 우리는 또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최대 정지 마찰력과 운동 마찰력은 속도에 무관해서 거의 일정합니다. 이 힘은 이 수직력과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직력에 항상 비례하게 됩니다. 수직력에 비례하는 마찰력.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이제 마찰 계수라고 하는데 최대 정지 마찰력. 이게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이죠. 그냥 마찰력이네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 수직력에 비례하는 그 비례 상수를 최대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교재에 안 나와 있으니까 따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찰력의 최대값, FS의 맥시멈 이렇게 써보도록 하는데 대개는 마찰력은 소문자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소문자 마찰력. 근데 S를 쓴 건 정지 마찰력. 여기에 저 M까지 써주면 맥시멈, 최대 정지 마찰력. 요 값은 수직력 FN에 이렇게 이제 비례하게 됩니다. 그 비례 상수를 뮤 S 이렇게 써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 정지 그냥 정지 마찰 계수라고 하면 되죠. 정지 마찰 계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운동 마찰력은 FK 소문자 K를 첨자로 써주고 이것도 수직력에 비례합니다. 이때 비례상수는 다르기 때문에 뮤 K라고 이렇게 써주고 얘를 운동 마찰계수 비례상수라는 얘기예요. 비례상수 이렇게 이제 얘기해줘요. 요게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마찰계수는 운동 마찰계수가 0.2 정도가 돼요. 즉 수직력의 20% 정도가 마찰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운동하는 경우. 그런데 정지 마찰계수는 물론 최대 정지 마찰에 대한 비례상수가 되는 건데 요거는 0.25에서 0.5 정도. 이건 이제 나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다양한 값이 되는 겁니다. 또 대개 보면 이 매질들 사이에서 정지 마찰 계수는 운동 마찰 계수보다는 다 큽니다. 전부 다. 그죠?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테프론과 테프론은 정지 마찰이나 운동 마찰이나 뭐 거의 비슷하네요. 이런 거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런 게 주어지면 그냥 이 수직력의 몇 %가 이 정지 마찰 또는 운동 마찰 계수인지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제 4-5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으로 출제를 하도록 하죠. 시험으로 한다고 했던 건 꼭 나오니까 여러분들 특히 더 이제 다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살펴보면 이래요. 여기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럼 이 물체에 가해지는 힘을 다 그려줘야겠죠. 아래로 중력, mg 화살표도 같이 그려주시고 또 면에 접촉하고 있으니까 수직력 그리고 수평 방향의 마찰력까지 이렇게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mg는 우리가 여기 보면 특이하게 이 방향을 x방향, 이 방향을 y방향으로 뒀습니다. 왜 오른쪽 방향을 이 방향을 x방향이라고 두지? 그죠? 이 방향을 x방향이라고 두지. 그리고 이 방향이 y방향인데 왜 이렇게 뒀을까요?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은 되게 이런 경우는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y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y방향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속도를 x방향의 가속도 하나만 구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예 오른쪽 아래를 x방향이라고 설정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축을 설정을 해준 거죠. 자, 그러면 mg를 분해를 해줘야겠죠. x축 방향 성분의 mg, 이게 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고, y축 방향 성분 요거죠. 요게 mg 코사인 세타인데 여기 굳이 또 방향을 표시를 해줬네요. 우리는 크기만 표시를 해줘도 됩니다. 근데 방향은 나중에 실수할까봐 아마 표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은 빼도 되겠어요. 크기만 줘도 됩니다. 아래쪽 방향이라는 게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 놓고 뉴턴의 제2법칙을 적용해 줘야겠죠. 여기 이제 벡터 표시 여러분들이 해줘야 돼요. 여기 이렇게 x축 방향의 힘의 합, 알자 힘이죠. 요거는 자,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봤어요. 그러면 mg 사인 세타 플러스 여기 있어요. 플러스 mg 사인 세타. 자, 마찰력은 왼쪽 방향 반대 방향입니다. 반대 방향.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넣어줬죠. 마이너스 µs 곱하기 fn을 알아야지만 마찰계수 곱하기 해서 x축 방향의 마찰력을 구해줄 수 있죠. 수직력을 알아야 되는 거죠. fn 수직력을 알아야 됩니다. 목이 많이 쉬었네요. 자, 두 번째 한번 해보죠. 두 번째는 이제 y축 방향의 합력은 y축 방향은 위로 fn이 알고 있죠. 플러스 fn 그리고 mg 코사인 세타는 아래로 그래서 마이너스 mg 코사인 세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정지하고 있다면 당연히 가속도가 다 0이죠. 그래서 여기도 정지 마찰력이 들어온 거예요. µs가 들어온 이유가 그러면 fn을 구해줄 수 있겠네요. 이 아래식에서 fn을 구하면 fn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고 그거를 여기 1번식에 여기에 넣어줍니다. mg 코사인 세타를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겠죠. 이 식이 1번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0이니까 mg 사인 세타와
뮤S mg 코사인 세타가 같아져서 탄젠트 세타는 뮤S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네모로 쳐줄까요? 네모 이렇게 어렵지 않게 다 구해볼 수 있겠죠? 근데 뮤스 값을 알고 있다면 여기 이제 주어졌다면 이 각도도 나오게 됩니다. 20.08, 20.8도 이렇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요거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래서 미끄러지기 직전의 각도를 구해준 거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작용할 테니까 미끄러지기 직전에는 20.8도부터는 각을 더 크게 하면 미끄러지지만 지금은 이거보다 작은 각도에서는 미끄러지지 않고 정지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경사각은 오히려 정지 마찰 계수에만 의존한다. 즉 미끄러지는 경사각을 얘기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에 뉴턴의 제3법칙이 이제서 나오네요. 3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제3법칙을 공부할 때는 우리는 작용 반작용 이렇게 이제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은 두 개의 손을 생각하면 돼요. 두 개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손은 왼쪽 손을 당기겠고 왼쪽 손은 오른쪽 손을 당기겠죠. 당기는 방향은 서로에게 당기는 방향이니까 오른쪽 손이 받는 힘의 방향은 왼쪽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겠죠. 이 방향으로 힘을 받는 거고 자, 왼쪽 손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 두 힘의 크기가 크기는 같고 방향은 서로 반대인 이런 관계면서 똑같이 다 서로 당기는 힘이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다. 요거를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A가 B를 당기는 힘, B가 A를 당기는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런 얘기예요. 90페이지에 가보면 이걸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보면 요거는 뭐예요? B가 A에 가해지는 힘, B가 A에 가하는 힘. 그래서 요거죠, 요거. 그래서 힘을 가하는 쪽을 앞쪽에 써주고 힘을 받는 기호를 뒤에 써준 겁니다. 이건 이제 교재마다 달라요.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책을 보면서 이 저자는 힘을 가하는 힘을 받는 쪽을 앞에 써놨는지 뒤에 써놨는지 잘 봐야 됩니다. 어쨌건 간에 여기 또 틀렸네요. 그죠? 벡터 표시 해줘야 되죠. 이렇게 벡터 표시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그래서 두 힘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관계. 이걸 뉴턴의 제3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짝힘이라고도 합니다. 짝힘. 항상 힘은 짝으로 작용해요. 짝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렇게 4-27번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지면이 사람에 가하는 힘, 왼쪽은 사람이 지면에 가하는 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른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땅을 뒤로 밀어야 되는 거죠. 그 지면에 작용하는 힘, 땅이 받는 힘이죠. 땅을 뒤로 미는 거고 대신에 땅은 사람을 앞으로 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공부할 때는 A가 B에게 그러면 B가 A에게 항상 이렇게 짝으로 되는 힘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죠. 지금은 서로 미는 거죠. 왼쪽 화살표는 땅이 받는 힘을 그려놓은 거고 오른쪽 화살표는 사람이 받는 힘, 사람에게 가해지는 힘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 두 힘은 항상 동시에 작용하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다. 이게 뉴턴의 제3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95페이지에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을 보면 책상 위에 책이 있죠. 그러면 좀 확대, 이미 다 그림이 충분히 크니까 볼 수 있겠죠. 예. 잘 봐야 돼요. 여기는 이 파란색 화살표는 파란색 화살표 중에서 위에 있는 요거는 FN 그러면서 FTD 그랬는데 테이블이 책에 가는 힘이에요. D가 왜 있죠? D라는 거 없어요. 예. D가 테이블이 책에 그렇죠? D라는 건 없는데요. 이거 오타 났네요. 오타. B예요. B로 바꾸세요. 이거 이게 D가 아니라 B입니다. B. FTB는 테이블이 북에 책에 가는 힘이고
그러면 요거를 바꿔 쓰면 FBT가 있겠죠. FBT. 책이 테이블에 가하는 힘. 이렇게 있습니다. 요 힘과 요 힘은 크기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 네가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뉴턴의 제3법칙 관계를 여기 파란색 벡터로 그려 놓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이 힘은 FG죠. FG. 요거는 EB예요. EB. 지구, 어스죠. 지구가 책에게. 지구는 책을 아래로 당기고 있겠죠. 그렇죠?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럼 지구가 책을 당기면 책도 지구를 당겨야겠죠. 제3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은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FBE. 그럼 누가 받아요? 이 힘은 지구가 받겠죠. 그래서 지구가 위쪽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이걸 이제 그려 놓은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가보면 요 10번 그림은, 요 그림은 책만 지금 그려져 있잖아요. 요 점이 책이에요. 책에 가해지는 힘을 여기 그려준 겁니다. 책의 자유물체도가 되겠죠. 그럼 책에 가해지는 거니까 책 이렇게 누가 힘을 가해요? 테이블은 책을 위로 밀어내고 지구는 책을 아래로 당기겠죠. 두 힘을 그렸는데, 만약에 책이 정지해 있다면 요 두 힘은 즉 이거하고 이거는 크기가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겠죠. 그래야 더해서 0이 나올 테니까요. 그러면 언뜻 보기에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거 뉴턴의 제3법칙 관계에 있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TB의 3법칙은 BT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림, 자, D번도 마찬가지죠. D번은 뭘 그린 거예요? D번은 FTB, FEB 똑같은 그림을 또 그렸네요. 이건 자유물체도 이거나 책만 제거한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 CD는 책에 가해지는 힘을 그린 것 뿐이에요. 그렸는데 이 두 힘이 이거하고 크기 같고 방향이 반대니까 더해서 0이 나왔다. 평형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3법칙, 아무 때나 3법칙을 들먹이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내용을 다 읽어봐야 돼요. 다 읽어보시면 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시고 4-7절에 뉴턴 법칙의 응용이 되는데, 이거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을 적용해 보는 겁니다. 하나씩 그림에 대해서 그림을 좀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상자가 있죠. 이 상자에 가해지는 힘은 중력 가해지겠죠. 아래로. 수직력, 땅이 위로 밀어내겠죠. 땅이 위로 받쳐주고 있을 테니까. 사람이 오른쪽으로 당겼네요. 그러면 장력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X축, Y축 분해를 해서 항상 분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Y축 방향의 힘은 더하면 0이 되겠죠. 그러면 FN과 FG는 크기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T만 남게 되겠죠. X축 방향. 그럼 이거가 R자 힘이 되는 거죠. 요 T가 그대로 MA가 되는 겁니다. MA. 오른쪽 방향의 요 방향의 가속도죠. 요거죠. 요거 잘못 됐네요. 요 방향으로 가속할 건데 그 가속도가 얼마가 되냐? T는 MA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T는 MA.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는 식을 안 썼네요. 식을 한번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T는 MA 써주면 되겠죠. X축 방향의 R자 힘은 T밖에 없고, 그래서 요 MA의 A가 그냥 AX 성분이 M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시고 그 다음 그림은 두 사람이 이번엔 당기고 있죠. 97페이지 가보면 두 사람이 당기고 있는데, 이건 지금 위에서 본 그림이죠. 위에서. 그런데 그럼 여기는 Y축 방향으로, 하나는 위쪽 방향, 하나는 아래쪽 방향, 이거 왜 안 그려놨어요? 앞에서 봤던 그림처럼 그냥 멈춰 있을 테니까, Y축 방향으로는 정지하고 있을 테니까 그건 안 그린 거예요.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는 이제 X축 방향의 힘만 이렇게 그려졌죠. 사람이 오른쪽으로 당기는 힘 F1, 다른 사람이 위로, 같은 사람 아니에요. 위로 당기는 힘 F2, 두 사람이 당기고 있는데 서로 수직이죠. 이 힘이 수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그림처럼 그려줄 수 있을 텐데, 힘의 크기도 똑같네요. 50, 50으로. 그럼 합력은 얼마예요? 이렇게 대각선이 되겠죠. 또는 삼각형법에 의해서 더하면 50 루트 2가 되죠. 대각선이니까 합력을 그려줄 수 있습니다. 그럼 가속도는 얼마가 되겠어요? 가속도 똑같은 방향이죠. 힘의 방향하고 방향이 같은 가속도. 이런 방향으로 가속도 A는 M분의 F가 되는데 합력이 50 루트 2가 되고요. 질량이, 얘가 만약에
10kg이다. 그러면 5 루트 2 단위는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가속도가 나와줘야겠죠. 이게 뉴턴이고 킬로그램이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우리 가속도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 쉽죠? 예.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힌트를 주자면 XY 방향이 다 있네요. 그러면 X축 방향 1번 힘의 X축 방향, 2번 힘의 X축 방향 구해주면 됩니다. Y축 방향도 1번 힘의 Y축 방향, 2번 힘의 Y축 방향이 있는데 요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아래쪽이 더 큰가 봐요. 그래서 아래쪽 방향의 Y, 오른쪽 방향의 X.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대각선 구해서 요 크기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역시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루트 해주면 요 힘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시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아인슈타인 나오는데요. 요건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죠. 여기 뉴턴의 일생, 뉴턴의 업적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4장을 마치도록 하는데 숙제를 내야겠죠. 숙제는 뭐 어렵지 않은 걸로 숙제를 내겠습니다. 우리 5장의 내용이 이제 원운동과 만유인력의 법칙인데 이 5장도 결과적으로 이게 4장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제 운동 형태만 좀 다를 뿐이에요. 5장에서는 4장의 연습 문제는 우리 23번하고 23번 그리고 28번하고 그리고 요 두 문제만 해보도록 하죠. 예, 너무 많이 내면 또 여러분들이 많아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23번하고 24번 두 문제를 문제도 쓰고 또 예. 문제도 쓰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예요. 풀이도 쓰고 그리고 요거 잘 정리해서 자필로 그리고 PDF로 바꿔서 우리 LMS에 게시판 과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여기에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또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는지 또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석 체크 하는데요. 출석 체크는 뭘로 하냐면 두 번째 시간 출석 체크는 여기 요거를 요 텍스트 있죠. 요거 두 전봇대 간의 거리가 50m이다. 요거를 손으로 써서 직접 자필로 역시 자필로 써서 요거를 자필로 써서 카톡 보냈었잖아요. 예,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카톡을 또 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냈던 카톡은 대화방을 삭제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여러분들 출석 확인하는 걸로 할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이거를 자필로 써서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출석 인정한 걸로 하겠습니다. 역시 당연히 여러분 이름 있죠? 이름 카톡 할 때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꼭 해줘야 돼요. 자기 본명으로. 그래야지만 내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알죠. 그렇죠? 그냥 개나리 해놓고 보내면 내가 개나리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도 수고들 많으셨고 이제 실험 강의도 잘 들어주시고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